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제재 투자 시에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재건축, 재개발의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합 설립인가, 두 번째 사업 시행인가, 세 번째 관리 처분인가입니다. 그냥 조, 사, 관이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조합 설립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가 75% 이상 동의를 하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대부분 OK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75%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제 신청 바로 이전이다 할 때 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가만 받으면 다시 집값이 뛰니까요.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는 이제 너네 그 사업 해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총 대지 면적이나 용적률, 건폐율, 기부 체납 면적 등등 사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도 가장 많이 진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 처분인가인데요. 일반 분양가 빼고 모두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관리 처분인가 후에도 1, 2년 이상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분양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으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을 비싸게 했으니 차익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면 분양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해야 하니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성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걸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만,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했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이 또 닫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 제재 물건이 한정판처럼 호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합원 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조급한 마음에 지금 임장 다니시면서 내가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건지도 계산 안 해보고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분담금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구해보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해도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하는 걸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분담금 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을 하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합원 건축 원가에서 일반 분양 기업 금액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둘 중 쉬운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간단하긴 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A 재개발지에 빌라 매물이 있어요. P는 2억입니다. 감정평가액은 5억이에요. 그래서 매매가는 얼마가 되나요? 네, 매매가가 7억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8사 기준 5억 3천입니다. 권리가액은 감평가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5억 3천 빼기 5억 빼기 그래서 3천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나는 매매가 7억에 나중에 분담해야 될 금액 3천만 원을 더해서 총 7억 3천만 원을 주고 이 물건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합원 분양가를 모른다던가 정보가 확실히 안 나왔을 경우에는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할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건축 원가에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빼면 됩니다. 조합원 건축 원가는요, 순수 건축비 곱하기 133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설명하면 1시간짜리 영상이 되니까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바쁘니까요. 순수 건축비는 평당 시공비 곱하기 계약 면적이에요. 계약 면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집 안의 면적 플러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면적 플러스 주차장, 놀이실, 기계실 등 부대 복리시설의 면적을 다 합한 면적입니다. 한 세대가 사용하는 총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당 시공비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곱하기 55평을 해서 2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34평 계약 면적을 55평으로 본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2억 7,500만 원에 곱하기 133%를 하면 3억 6,57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조합원 건축 원가는 순수 건축비에 지금 133%만 곱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대지 지분 한 평당 일반 분양 수익에 기여 대지 지분을 곱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말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일반 분양 수익을 구해 볼게요. 대지 지분 한 평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분양 수익은 34평 일반 분양가에 순수 건축비를 빼면 되는데요. 34평의 일반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주변 신축을 보시면 됩니다. 주변 입지가 비슷한데 보니까 신축이 있어요. 근데 지금 7억해요. 그럼 우리도 7억 이상은 분양을 할 거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순수 건축비는 아까 조합원 건축비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계약 면적인 55평을 하면 2억 7,500만 원이 되죠. 그럼 7억 빼기 2억 7,500만 원 하니까 4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지 지분 한 평당 일반 수익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반 분양 수익의 필요 대지 지분을 나누면 됩니다. 일반 분양 수익은 아까 구했잖아요. 4억 2,5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이 34평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필요한 땅의 넓이가 13.25평이라고 볼 거예요. 이거는 용적률에 따라 다른데요.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용적률별 대지 지분을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그리고 아까 구한 4억 2,500만 원에 나누기 13.25평을 나누면 결과적으로 3,200만 원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기여 대지 지분을 구하면 되겠죠. 기여 대지 지분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20평이라고 했을 때 기부 체납 면적을 먼저 빼요. 내 원래 대지 지분에 내가 기부해야 되는 면적을 빼는데요. 보통 10%에서 한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20 곱하기 15%를 해볼게요. 그럼 3평이에요. 3평. 그리고 조합원 분양 아파트 대지 지분을 빼는데요. 나도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가질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빼야겠죠. 내 아파트 대지 지분을 빼면 이제 드디어 내가 기여하는 대지 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20 빼기 3 빼기 12를 해서 5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3,200만 원 곱하기 5평 해서 1억 6천만 원이라는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다 했어요. 그럼 원래 조합원 건축 원가인 3억 6,575만 원에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인 1억 6천만 원을 뺐을 때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은 2억 5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분담금을 열심히 구했으니 실제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감평가가 4억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2억인 물건이 있다고 보면요. 여기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구했던 분담금 약 2억이 든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총 매입가는 8억이 되는 거죠. 분담금은 나중에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내는 6억만 이제 난 더 이상 낼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매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매입가가 8억인데 일반 분양가가 예상해 보니까 한 주변 시세를 봤을 때 9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 수익은 9억 빼기 8억 해서 총 1억이 되는 겁니다. 혹시 현재 신축 가격이 9억이 아니라 10억이라면 나의 미래 아파트 가격도 최소 10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한 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주변 신축 가격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 복잡하다. 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 순 없다 하는 사람은 재개발지 근처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개발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인프라를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연히 전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재개발구역 가까이 또는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재개발지 안에 그 사업지 안에 포함이 되진 않았다 하는 것도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가격 상승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비 사업은 속도가 생명인데요. 상승 사이클에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을 사야지 나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분담금이 늘어날 걱정을 덜 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린 곳을 사면 나중에 시장 상황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때 싼 분양가로 분양을 해버리면 조합원 그 분담금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늘어져 버리면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요. 금융 비용이 뭐냐면 이주비,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시행사나 다른 곳에서 빌려서 충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빌려준 곳에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면요. 그러면 사업 진행 속도를 어떻게 살펴보냐? 바로 클린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시스템 아래쪽에 보면 정비 사업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치구별 검색이라고 해서 지도가 뜨죠.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사업지가 있는 곳을 클릭을 합니다. 관악구로 해볼게요. 관악구 신림동으로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재개발지인 신림구로. 자, 그러면 저는 신림 2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거를 관리처분 인가가 떴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하면 신림 2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홈페이지가 뜨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요, 주요 추진 경과가 나와요. 1. 안전진단, 2. 정비구역 지정, 2. 조합 설립 추진 인가,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인가, 5번 사업 시행 인가, 6번 관리 처분 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인가가 11년에 났네요. 3년 뒤에. 그 다음에 무려 7년이 흐른 뒤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요. 그리고 3년 정도 흐른 뒤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네요. 벌써 13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 사업인데요. 이 간격이 8년, 11년, 18년, 21년 이 간격이 좁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간격이 촘촘할수록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책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괜찮은 책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책이더라고요. 이게 1권하고 2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들은 표지만 바꿔서 2편을 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책은 좀 다른 지역들도 분석해 놓고 일을 보니까 다른 팁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신 뒤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앞으로 내가 유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관심 갖고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재테크 스터디 닌이었습니다. 안녕!